이제 유가의 오름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0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93달러대를 상회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100달러를 이제 가시권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가 단기간 안에 다시 100달러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100달러 캠프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시티그룹 또한 이제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 모건이 이제 국제 유가가 단기간 100달러대로 뛸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18일 월요일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전일 대비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이제 상승폭이 0.1%에 못 미치는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다우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02%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01% 상승,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크게 이제 움직임이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금융시장은 FOMC 관망 모드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이제 국제금융시장 동향도 이제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이제 주요 연물이 1bp 정도씩 오르내리면서 전거래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 보였습니다. 미 10년물 금리 1bp 정도 하락을 한 4.3% 마감 시간에 나타내었고요.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증시 마감 무렵 전 거래일 대비 1bp 정도 오르면서 5.04%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네, 달러화 지수 같은 경우도 전일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에서 이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화 지수는 지금 뉴욕 증시 마감 시간 무렵 105.1선을 나타내면서 24시간 전에 비해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유가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가 작년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10월물 WTI 가격 전거래일 대비 0.7% 정도 오른 배럴당 91.4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위로 아래로 큰 움직임이 없이 관망 모드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런 것 같고 유가는 계속해서 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 장중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확실히 FOMC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좀 관망 모드가 짙은 것 같네요. 네, 이제 내일부터 연방준비제도는 9월에 FOMC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틀 일정으로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후 2시에 페드는 이번 금리 결정 성명문과 또 점도표를 포함한 이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뉴욕 금융시장 일제히 FOMC를 주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시장은 관망 모드에 벌써부터 이제 접어든 모습입니다. 오늘 증시는 혼조 출발을 했고요. 크게 움직임이 장중에 크지 않았고 이제 대기 모드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증시에 좀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FOMC 등 여러 변수가 산적한 동시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이 새마녀의 날이었습니다. 통상 과거에도 뉴욕 증시에서는 새마녀의 날이 끝난 바로 다음 주가 1년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심한 한 주였다라는 이런 분석 자료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FOMC에서 연준이 이제 시사할 연내 금리 정책 방향, 거기에다 최근 액티브 펀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번 주에 변동성을 주시를 해야 할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번 9월 FOMC 금리 동결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지만 이번에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가 되게 되고요. 연내에 금리 경로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회의인 만큼 모두가 이 연준의 가이던스에 대해 대기하는 관망 모드에 접어들었다라는 전망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게 시장이 모두 관망 대기하고 있는 중요 이벤트 FOMC 얘기를 이제부터는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시선이 모두 쏠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이번 주 FOMC에서 무엇이 좀 중요하냐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연준이 이제 금리 결정 성명문과 함께 발표하는 이 경제 전망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점도표상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지, 그리고 내년에 몇 번 정도의 인하를 시사를 하는지 등에 이제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물론 이번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 99%의 참가자들이 이번 9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요. 관건은 이제 파월 의장을 비롯한 페드가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이 힌트를 주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FOMC를 바로 앞둔 상황에서 조금 약간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달 고용 지표까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았는데요. 물가 지표가 최근에 나왔고요. 또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분위기는 아직까지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지금 거의 연고점 수준에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8월 CPI라든지 PPI 내용도 월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아직까지는 연준이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과 끈질긴 인플레이션이라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쉽사리 완화적인 메시지를 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중론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들 대체로 연준은 이번에 허키시 바이어스, 매파적인 편견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즉 금리를 동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살짝 매파 쪽으로 치우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록 연준이 이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진정되면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카드는 이제 손에 쥐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월가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폴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의 20% 정도는 연내 최소 1회 이상의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연내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을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40% 이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 시점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 혹은 2분기 정도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양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지난달 실업률이 좀 크게 올랐는데요. 연준이 보고 있는 성장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실업률 전망치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FOMC에서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FOMC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9월 FOMC가 지나면 시장에 충격이 있을까? 사실 결과적으로 이 금리 같은 경우는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도표라든지 파월 의장의 멘트에 의해서 좀 충격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이번 9월 FOMC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모두가 9월 FOMC 금리 결정은 예상을 하고 있지만요. 지난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다소 이제 시장에서 충격을 주지 않는 완화적인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시장은 금리 동결을 예상하면서 이제 연준이 연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는 있지만 좀 대부분은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거꾸로 말하면 시장이 그만큼 악재에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파월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수준으로 좀 치우치면 시장을 매우 쉽게 뒤흔들 수 있고 주식시장을 크게 이제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제 우려를 약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최근 좀 치솟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2% 정도로 귀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여전히 이제 원론적인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겠다라는 의견을 이제 다시 한번 되풀이할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FOMC에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 과연 금리 인하가 몇 번 정도 추가로 있을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이 경제 전망표에 따르면 연준은 내년에 4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이제 위원 FOMC에서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숫자에 조금 좀 차이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최근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에 관련된 언급이 많은 만큼 미국 경제 전망치가 바뀔 것인지,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바뀔 것인지 또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연준이 올해 전체 GDP 성장률을 기존의 1%에서 2%로 이번 이 경제 전망치에서 수정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과연 이 연준이 최종 금리에 도달했나 여부일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점도표상 최종 금리 이제 터미널 레이트에 과연 이제 올라간 것으로 연준 위원들이 판단하고 있는지 또한 중요한 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장기 중립금리가 도대체 어디냐라는 수준에 어느 수준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관전 포인트 4가지였습니다. 내년의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발언들, 뭐 시기라든지 몇 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멘트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금리 고점 인식에 대한 부분, 또 경제 전망도 이번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잭슨 미팅에서도 이 중립금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중립금리 수준에 대한 발언들 어떻게 나올까 관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제 유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간밤에도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치솟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돼서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나요? 네, 이제 유가의 오름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가 계속해서 작년 11월 이후 10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93달러대를 상회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100달러 를 이제 가시권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월가에서도 국제 유가가 단기간 안에 다시 100달러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100달러 캠프라고 부르는데요. 이 국제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IB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티그룹 또한 이제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 모건이 이제 국제 유가가 단기간 100달러대로 뛸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제 주요 금융그룹인 시티그룹까지도 100달러의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전히 이제 공급 쪽에서 좀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 유가가 100달러대로 다시 뛰어오를 가능성, 결국 페드의 이 정책 향방에 조금 이제 태클을 걸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상당한 격정거리로 지금 월가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국제 유가가 100달러대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높은 수준이 장기간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유가가 이제 결국 물가에 바로 직격탄을 날리는 팩터인 만큼 이 국제 유가 흐름 이제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유가에 대해서 오늘 미국 재무장관인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오늘 옐런 재무장관 CNBC와의 인터뷰에 참석을 했는데요. 최근 유가 급등세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이 다시 경제가 재가동되고 사우디의 감산이 지속이 되면서 유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것 역시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휘발유가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이런 멘트를 했고요. 미국의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 상황을 보면 상당히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동시에 고용 시장이 매우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전했습니다. 네, 옐런 장관의 최근에 뭐 인터뷰라든지 연설을 보면 경제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좀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간밤에도 그런 멘트들, 언급들이 좀 있었습니다. 유가 관련된 얘기도 했고요. 자, 경제 지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시장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네요. 네,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많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관련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좀 부진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주택건설업 협회가 집계한 주택 시장 심리지수인데요. 이 심리지수가 45포인트로 직전 어린 50보다 5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준선을 50으로 보면 되는데요. 주택 건설의 업황의 악화 개선을 가늠하는 기준선인 50선을 밑돌면서 5개월 만에 이 미국 주택 건축 업체들의 신뢰도가 처음으로 기준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간밤에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고요. 애플은 최근에 여러 악재로 인해서 하락세를 좀 겪었기 때문에 어떤 분석들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 암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뉴욕 증시 이제 보합 수준을 보였고요. 이 주요 종목별로는 좀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인 애플과 테슬라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월가에서 상반된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의 희비도 갈리는 모습입니다. 우선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신제품 발표가 있었고요. 이제 애플 신제품인 이제 아이폰 15에 대한 수요가 과연 얼마나 될까가 이제 월가의 총무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등은 애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만삭스가 오늘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신규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웃도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대기 시간이 늘어난 점이 이런 수요가 늘어난 점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전망 분석을 했습니다. 골드만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의 목표 주가를 216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지금 지난 전 거래일 대비해서 23% 이상 추가로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 또한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고요. 애플의 주가는 오늘 1.7%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오늘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골드만삭스는 제시를 했습니다. 골드만이 이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75달러 정도로 하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투자 의견 또한 중립 정도 수준을 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는 테슬라의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일단 두고 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분석을 한 셈이고요. 테슬라의 주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거의 오르기 어렵다라고 본 것입니다. 지금 골드만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결국 회사의 마진을 훼손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외신에서 오늘 테슬라가 사우디와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라는 이런 보도도 나왔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 세계 각국 정상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도 전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순이익의 문제 그리고 가격 인하에 따른 마진의 문제가 여전히 좀 발목을 이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 연초 대비는 122% 정도 오른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암입니다. 암 같은 경우 지난주 이제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AI 수혜주 엔비디아를 뒤이는 이제 AI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 때문에 상당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월가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4.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투자회사 번스타인인데요. 암이 예상처럼 AI 수혜주가 아닐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펼쳤고요. 또 동시에 이제 시장 수익률 하회, 매도에 상응하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외 종목 중에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조금 유의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주에 미국의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 돌입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 이 기업들 간의 협상에서 거의 진전이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소식이 자동차 관련주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포드의 주가가 오늘 2% 밀렸고요. GM의 주가도 1.8% 주가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오늘 S&P 500 종목 중에서 에너지, 기술, 금융, 통신, 산업 관련주가 올랐고요. 소비재, 부동산, 자재와 헬스 관련주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뉴욕 증시 흐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하람 뉴욕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